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시간 내셔서 그 옆에 있는 댓글 안에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인 만큼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해당 리포트 꼭 다운로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낙폭이 크게 나왔던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버티면은 무조건 큰돈 법니다 라는 내용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 검은 목요일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약세가 나왔고 특히나 코스닥에 대한 약세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하락이 나왔던 배경에는 미국 증시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 미국 증시 특히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최대에 대한 낙폭이 나왔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실망감을 주자 기술주 위주의 물량이 대거 투하가 됐고요. 실제로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개 분기 연속 예상치를 밑도는 어닝 미스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12%가 넘는 하락이 나왔고요.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이 트럼프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오면서 하락했던 종목이 엄청난 반등이 나와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손실이 5조 원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테슬라에 대한 하락이 이어졌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는 6%, 알파벳은 5% 등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실제로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시총이 하루 만에 약 1000조 원 가까이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올해 들어서 잘 나가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AI나 반도체 기업들이 물량 정리의 대상이 되어 하락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자 당연히 그 여파가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줬고요. 국내 기업들도 덩달아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 목요일입니다. 반도체 급락의 검은 목요일이 됐고요. 코스닥은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2900선을 눈앞에 뒀었던 코스피가 1.7%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2% 가까운 하락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도 8%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증시를 이끌어 왔었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평가인데 반도체 산업의 성장의 핵심 산업인 AI 산업이 수익성까지 이어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성장도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즉 증시에 대한 약세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사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주가 하락에 대한 버팀목 역할은 당연히 실적이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실적은 긍정적이죠. 특히 대선 유력 후보인 트럼프가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IRA 등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 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증시에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반도체 보조금을 큰 폭으로 줄이거나 완전히 철회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의회를 통과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즉 마음대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요. 실제로 이 공장이 지어지는 구간에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철수를 혹은 전기차, 2차전지에 대한 철수를 유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현재 수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AI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 AI 쪽에서는 사실 중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 미국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미국이 글로벌 기업들, 즉 다른 국가들의 수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데, 그 강력한 무기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즉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보조금을 만약 하나 없앤다고 하더라도 성장에 대한 탄성 자체를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성장 동력은 명확하다.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 둔화도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에 엔비디아까지 뚫어내면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평택 캠퍼스에 대한 공사 순서도 바꾸면서 실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할 예정인 삼성전자는 HBM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기도 평택 캠퍼스 내 증설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파운드리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평택 4공장의 4개 단계 공정 가운데 파운드리보다 HBM 라인을 먼저 짓기로 결정을 했고요. 8월 달부터 엔비디아의 HBM3를 납품할 예정인데, HBM3E도 퀄 테스트 통과한 이후에 4분기에 공급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향 HBM에 대한 물량 수주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는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반영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을 수주한다라는 모멘텀 자체가 본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가장 크게 나오는 시점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터지기 전 우리가 미리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7월 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 실적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31일 날 발표할 예정이죠. 잠정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전망치였던 8조 원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에 확정 실적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실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HBM으로 벌어들인 돈이 2023년도 HBM으로 벌어들인 돈 대비해서 250%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까지 많이 없었지만 엔비디아향 HBM을 납품하는 기점인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3분기부터 기대되는 이유는 이 HBM뿐만 아닙니다. 왜 삼성전자 3분기에 실적을 주목해야 되냐?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3분기, 즉 지금부터 8월 달에서 9월 달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성수기는 3분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내용인데 매출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바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모두 다 3분기고요. 영업이익률도 통상적으로 3분기에 가장 크게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도대체 왜 메모리 기업들은 3분기가 성수기일까요? 하반기에 가장 큰 빅 이벤트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에 대한 이벤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반기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연말에 있는 크리스마스 등 연말 소비 시즌을 대비해서 다양한 IT 기기들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나 PC나 노트북 같은 기기들이 출하량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특히나 3분기에는 이러한 제품들이 제조되고 유통되는 시기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달이고 크리스마스가 12월 달인데 이때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지 않고 수개월 전, 즉 2, 3개월 전인 7월, 8월, 9월 달에 이러한 물건들을 가장 많이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 유럽향 실적도 기대가 됩니다. 북미나 유럽에서는 신학기 시즌이 3분기에 시작됩니다. 즉 신학기가 시작이 될 때 노트북을 바꾼다든지 혹은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애플이 이번 9월 달에 신작 아이폰에 대한 출시,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연초에 한번, 그 다음에 연 9월, 8월 이쯤에 갤럭시 노트 혹은 갤럭시 Z 플립 등등등에 대한 제품을 출시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장하고 데이터 센터를 업그레이드하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보통 3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기업향, 소비자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3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적이 나오고 그 실적에 대한 성장이 이번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에 엄청나게 크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 미리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하락 시장에서 크게 나왔지만 사실 삼성전자의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의 AI에 대한 수출의 핵심 앞으로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데 AI에 대한 수출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전망이 시장에서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삼성전자의 HBM에 대한 납품 모멘텀 그리고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아직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에 부스터를 달아줄 수 있는 핵심적인 모멘텀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3분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기에 대한 내용들, 블랙 프라이데이나 혹은 크리스마스와 같은 이벤트로 인해서 기기에 대한 출하가 늘어납니다. 당연히 수요가 높다라는 것들은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가격 전략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 지금 D램이나 이런 범용 반도체부터 HBM에 대한 가격들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79,000원 이하로 하락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지금부터 하락이 안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79,000원 이하의 가격이 와준다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과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과 AI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리포트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회원 가입, 이용 약관 동의를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이름만 적으시면은 가입하기가 끝이 납니다. 이메일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비밀번호는 실제 이메일 비밀번호가 아니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으시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뭐 전화번호와 같은 010 땡땡땡땡,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혹은 집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적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 없이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회원가입을 완료하셨으면 로그인까지 진행해 주시고 해당 밑에 있는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을 클릭하셔서 자료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자료집을 업로드를 해놨는데, 나는 해당 자료집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소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게 됐을 때 밑에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여러분들께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꼭 다운로드 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가 있는데, 말 그대로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이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 급등주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매매 전략, 투자 전략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장전 급등 뉴스가 있죠. 매일 나오는 시장의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될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전 급등 뉴스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급등주들이 어떠한 이슈로 올라갔는지 매일매일 체크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급등주 분석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나오는 시장의 급등주들에 대한 재료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급등 추천주부터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꼭 해당 컨텐츠를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